예. 오늘은 분양 계약을 하신 분들 또는 앞으로 분양을 받으실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분양 계약 해제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수분양자, 즉 분양을 받은 분들 입장에서 보호가 강화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 건지 오늘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개정안이 어디에 적용되는지부터 알아볼게요. 네, 바닥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분양 건축물, 그리고 30호실 이상의 오피스텔이나 생활 숙박시설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아파트는 기존에도 별도의 표준 공급 계약서가 있었는데, 이번에 오피스텔이나 생활 숙박시설 같은 비아파트 건축물에도 동일한 수준의 보호가 적용되도록 맞춰지는 거예요. 원래는 분양 사업자가 분양 신고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해서 시정 명령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기준이 너무 느슨하게 적용되어 문제가 생겼어요. 자, 분양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소한 사항 하나만 위반해도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고, 반대로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정작 중요한 문제가 생겼는데도 법적으로 명확한 해제 근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순 위반만으로는 해제가 어렵게 바뀝니다. 앞으로는 분양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그 위반이 실제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에만 해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 문구 하나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해제할 수는 없게 된다는 거예요. 계약 목적 자체가 훼손됐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수분양자 보호 사유는 오히려 더 명확하고 강해집니다. 자, 이게 훨씬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아파트 표준 공급 계약서에만 있던 해제 사유들이 이제 오피스텔, 생활 숙박시설 등에도 적용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제가 가능해지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입니다. 장음을 내고 입주를 기다리는데 3개월이 넘도록 입주가 안 된다면 이제 계약 해제 사유가 됩니다. 둘, 이중 분양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같은 호실을 두 사람한테 팔아버리는 사기 같은 상황이에요. 내 명의로 등기가 안 된다면 당연히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셋, 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단순한 하자가 아니라 건물 자체의 안전이나 사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넷, 실제로 지어진 건물이 분양 당시 설명한 것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입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보고 계약했는데 막상 완공된 건물이 완전히 다르다면 이것도 해제 사유가 됩니다. 다섯, 기타 중요사항 위반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개정은 양쪽 다 생각한 균형 잡힌 개편이에요. 분양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소한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리스크가 줄고, 자,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생활 숙박시설을 분양받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이 아파트보다 이제 보호받는 기준이 낮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 격차가 많이 좁혀지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단계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정확한 시행 시점과 세부 내용은 추후 확인이 필요하니 본인의 계약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